누군가 당신에게 어린 시절에 대해 물었을 때 당신은 마치 정답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과거가 특별히 끔찍했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7살에서 17살 사이의 기억 속에 약 15장 정도의 챕터가 통째로 건너뛰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이 너무 빨리 끝나버릴 때 일어나는 이 현상은 어떤 극적인 영화 속 장면처럼 다가오지 않을 때고 많습니다. 대신 9살의 나이에 부모님이 연장 근무를 하는 동안 동생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거나 부모님의 말다툼 사이에서 통역사 역할을 자처해야 했던 아주 조용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동화책을 읽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방 안의 공기를 읽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법부터 먼저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참 성숙하다거나 혹은 어디에 내놓아도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건넸을 것입니다. 사회는 이런 당신의 모습을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보상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성숙함이라는 라벨 아래에는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한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세상을 견뎌내는 법을 익혀야만 했던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일찍 철이 들었다고 말하는 현상 너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심리학적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급하거나 부지런한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선택해야만 했던 정교한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아이가 성인의 역할과 책임을 떠맡게 되는 이 현상을 부모화라고 부릅니다. 리사 M. 후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부모화된 아이들이 보여주는 이례적인 성숙함은 실제적인 성숙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신경계의 적은 결과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위기 모드를 기본 설정으로 두고 작동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을 것이 당신에게는 매번 해결해야만 하는 위기처럼 다가왔을 것이고 당신의 몸은 그 긴장감을 정상적인 상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찰나의 순간에 발소리만으로도 그들의 기분을 감지하거나 타인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필요를 미리 예상하는 당신의 초능력은 사실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정 세대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1965년에서 1980년 사이에 태어난 X세대는 대규모로 라치키 키즈라 불리며 빈집으로 귀가해 스스로를 돌봐야 했던 첫 세대였습니다. 1984년 무렵에는 약 700만 명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감독 없이 홀로 시간을 보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한 1976년에서 1985년 사이에 태어난 제니얼 세대는 아날로그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급격한 디지털 전환을 겪으며 양쪽 세계를 모두 조율해야 하는 독특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뇌의 전두엽 피질이 여전히 성숙하고 있던 20대 중반까지 이러한 기술적, 경제적 변동성을 겪으면서 당신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압박을 생존 전략으로 내면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생존 전략은 당신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청구되곤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사람들은 큰 인생의 도전보다 아주 단순한 일들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휴식을 취하는 것, 철없고 장난스럽게 행동하는 것,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이 당신에게는 왠지 모르게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당신을 위해 멈춰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배워버렸고 당신의 욕구는 언제나 두 번째로 밀려나야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안정이라는 것이 오직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붙잡고 있을 때만 유지된다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도 당신은 주변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석처럼 끌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만이 당신이 배운 유일한 사랑의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식당에 가면 무의식적으로 문을 마주보고 앉거나 아주 간단한 약속에도 수많은 플랜 B를 세워두는 하이퍼 비질런트, 즉 과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예민하거나 유난스러워서가 아니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던 과거로부터 당신의 신경계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배운 방식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지독한 고립감을 느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매끄럽게 유지하고 모두를 평온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느낌 말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마치 당신이 유일하게 잘한다고 믿었던 완벽한 관리라는 역할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져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힘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은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뇌는 단지 필요에 의해 생존의 걸작으로 훈련되었을 뿐입니다. 비록 어린 시절에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부드러움과 자유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겠지만 당신은 그 고통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채는 깊은 공감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리처드 테데시 박사가 말한 외상 후 성장처럼 당신은 평범한 일몰의 아름다움에 눈물 흘릴 줄 아는 섬세한 영혼을 가지게 되었고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자신을 재조립할 수 있는 단단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완벽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항해하는 법을 기억하기 때문에 빛나는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짐을 조금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생산하고 얼마나 타인을 잘 돌보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존재, 휴먼 두잉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인간, 휴먼 비잉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실수해도 좋고 모든 정답을 알지 못해도 괜찮으며 때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려도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당신이 받지 못했던 그 보살핌을 이제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어도 좋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기 시작한 그 아이는 이제 충분히 훌륭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냈고 이제는 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 닿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제 진정한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신이 미처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던 내면의 풍경들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치열했던 길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여정에 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